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지구 온난화 내용까지 여러분들 잘 공부했었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리뷰 강의는 요즘에는 잘 찍지는 않았었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60페이지 보면 탐구활동의 예상하기가 있었는데, 예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신이나 점 이런 거 믿는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보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예상이라고 하면 되는데 60페이지 여러분들 만약에 조명을 켜놨다가 불을 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해봐라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 부분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는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점점 차가워져서 어디 뭐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상을 해주겠다면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주변 교실하고 물체하고 상황 온도가 똑같아지면 일정해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일정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겠죠.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당연히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는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거다, 올라가다가 일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복사 평형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셨죠? 그래서 60페이지, 61페이지 내용은 예상하기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2페이지 지구온난화는 선생님하고 운동장에서 하늘 보면서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온실효과와 온난화 이 두 개념 분류해서 잘 기억하시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64페이지인데 대기 중의 수증기예요. 대기 중의 수증기. 여러분들 대기 중의 수증기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는 좀 PPT나 설명만으로 좀 이해가 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가르쳐본 이래로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에서 속도, 속력 구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내용은 PPT 내용 넘기면서 설명해 드리기보다 선생님이 패드에, 지금 보이는 패드에 실제로 판서하는 것처럼 글씨를 써가면서 한번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선생님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안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 내용 잘 따라오면서 한번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패드를 보면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대기 중의 수증기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선생님이 패드에다가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필기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드려 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실에서 오늘 배울 내용이 거의 중학교 3학년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워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노트 필기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오늘은 대기 중에 수증기라는 단원이고요. 요 소단원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보는 것처럼 증발이 뭔지 그리고 수증기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공기에 수증기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빨간 별표 쳐 있죠? 여기 가장 오늘의 핵심인데 포화 수증기량이 뭔지 마무리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제일 먼저 이제 뭐를 생각해 볼 거냐면 증발과 그 다음에 수증기가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 볼 거예요. 네, 물처럼 보이죠? 자, 물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이 차 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게 되면 이렇게 불을 지피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줄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지피게 되면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증발을 하게 되죠. 물이 증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몇 도씨가 됐을 때? 네, 100도씨가 됐을 때 이렇게 물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물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을 지피지 않고 단순하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그래도 똑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100도씨가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왼쪽처럼 불을 지펴서 100도씨가 됐을 때 올라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끓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끓음이다. 하지만 100도씨가 아니라 그냥 물을 놔뒀는데 물이 없어져 버린,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없어져 버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끓음하고 증발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모두 짱 법칙이다 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모두 짱 법칙.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물은 이렇게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은 지금 물 분자로 돼 있죠. 자, 그리고 물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우선 그림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봅시다. 자, 물 덩어리, 물 분자들이 이렇게 동그란 덩어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총 요 덩어리들이 몇 명이 들어있었냐면, 자, 100개가 들어있었다. 또는 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100명이 들어있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얘가 그냥 물 밖으로, 여기 위에는 우리가 대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기로 그냥 바로바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왜 탈출을 못하냐면, 위에 대기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물들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눌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압력. 무슨 압력일까요? 네, 대기 압력입니다. 대기 압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밑에 있는 물들이 이 위에서 누르는 대기 압력을 뚫고 탈출을 하려면, 요게 이렇게 얘를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였을 때 얘가 100도씨가 됐을 때 탈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을 가해서 모두 다 100도씨가 되면 탈출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증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증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열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를 한 두 가지 정도로 가정을 좀 해보면, 처음에 100명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3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명이 있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물론 이제 물은 줄이라고 우리가 가정해서 그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기압 이렇게 누르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기압 이렇게 누르고 있지만, 어찌됐건 얘네들이 탈출을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자, 이 탈출하는 아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짱. 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처음에 탈출한 얘도 누굴까요? 네, 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물 분자들 중에, 여기 있는 물 분자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 분자들, 여기 있는 물 분자들 중에 항상 에너지가 똑같은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제일 센 애 한 명은 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위에서 누르고 있는 대기를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10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2명이 될 때까지, 10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2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순서대로 뭐가 된다는 얘기요? 순서대로 모두 뭐가 될 수 있다? 짱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모두 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짱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에서 뭐가 된다?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물에서 수증기가 되어 날아간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두짱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서대로 모두 짱이 되고 이 친구들은 모두 물에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증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에너지가 제일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성적 얘기에도 그렇고 달리기 얘기도 그렇고 먹는 거 이야기도 그렇지만 한 반이 모여있을 때 제일 잘 먹는 친구부터 잘 못 먹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부터 못하는 친구, 그 다음에 달리기 잘하는 친구부터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 또는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못하는 친구 여러 가지로 나누죠. 어찌됐건 제일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대기를 뚫고 탈출하면 그 다음 애가 제일 큰 애가 됐다가 또 탈출하고 그 다음 애가 제일 큰 애가 됐다 탈출해서 결국은 모두 다 탈출하는, 이걸 가지고 모두짱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증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증발하고 끓음은 탈출하는 순간은 같은 거예요. 단지 끓음은 에너지를 많이 가해서 한 방에 탈출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고, 증발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순서대로 짱이 돼가면서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죠? 자, 증발의 개념까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 공기 중의 수증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기 중에 수증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요거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인원초과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인원초과.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원초과를 잡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원을 초과한 차량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A 차량에는 4명이 타고 있었어요. A 차량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B 차량에는 6명이 타고 있었어요. 6명.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문소에서 일하면서 A 차량은 4명, B 차량은 6명. 자, 그럼 B 차량 6명이니까 인원 초과라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B 차량이 인원 초과일까요? 자, 둘 중에 과연 어디가 인원 초과일까요? A 차량이 인원 초과일까요? B 차량이 인원 초과일까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1학년 때부터 저랑 수업을 해봤던 친구들은 알 텐데 알 수 없음이에요. 누가 인원 초과했는지를 그냥 몇 명 탄지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사실 A 차량은 뭐였냐면 오토바이였어요. 선생님 오토바이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토바이 타봤어요? 중학생 여러분? 자, 이렇게 생긴 오토바이였습니다. A 차량은. 그 다음에 B 차량은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네, 이렇게 생긴, 딱 봐도 무슨 차량인지 알겠죠? 자, 무슨 차량 같으세요? 네, SUV 차량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SUV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오토바이와 SUV 차량을 보면 누가 인원 초과인가? 여기는 실제로 몇 명이 탈 수 있냐면 2명이 타야만 하겠죠. 그리고 SUV 차량에는 8명이 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어디가, 자,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재밌네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4명 이렇게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우와. 네. 오토바이는 2명이 정원 초과인데 4명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SUV는 8명인데 6명이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가 인원 초과일까요? 네. 딱 봐도 A 차량이 4명밖에 안 탔지만 인원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원 초과를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탄 사람만 가지고 인원 초과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인원 초과를 이해할 수 있냐면 현재
탑승 인원, 현재 탑승 인원을 무슨 인원으로 나눠봐야 되냐면 총 인원으로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총 인원분의 현재 탑승 인원을 봐야지만 인원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무슨 인원? 탑승 인원 대 총 인원을 살펴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현재 탑승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 현재 탑승 인원이 4명입니다. 4명. 근데 실제로 탈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2명만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2라는 숫자가 나와요. 2라는 숫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몇 배가 타고 있었다는 얘기냐면 탑승 인원의 2배가 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 같은 경우 계산을 보면 현재 탑승 인원이 6명, 총 탈 수 있는 인원이 8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얼마가 나오죠? 네, 4분의 3. 그러니까 원래 4명 중에 4분의 3만큼 나온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4분의 1만큼의 인원이 더 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2명이 더 타게 되면 여기에 2명이 더 타게 되면 정원이 되는 거죠. 2명이 플러스가 되면 뭐가 되냐면 정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말씀을 드리냐? 수증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 같은 경우도 뭐냐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정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원. 자동차에서 얘기했을 때 정원.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기를 이렇게 박스에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피를 생각해 보라고 양이 같다는 의미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옮겨 볼까요? 여러분들. 자, 자, 지우고, 아이고. 다시. 자,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박스를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기에다가 박스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박스를 그렸는데, 뭐에 따라서 그러면 공기 같은 경우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달라지냐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10도씨의 공기와 그 다음 30도씨의 공기, 여러분들 여름 생각해 보면 돼요. 언제가 좀 습도가 높고 찝찝하죠? 여름이죠, 여름. 그러니까 우리 집의 방의 크기는 같은데 온도가 낮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3개라고 해봅시다. 3개. 실제는 3개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30도일 때는 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5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탑승 인원이 많아지는 것처럼 같은 공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간 속에 지금 이렇게 30도일 때 예를 들어서 30도씨일 때 총 5개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죠? 5개. 이렇게 5개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를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를 하강시켜 보겠습니다. 온도를 하강시켜 보면 몇 도까지 온도를 하강시켰냐면 10도까지 온도를 하강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도씨까지. 그러면 10도 여기 30도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건 총 몇 개였어요? 5개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10도씨에서는 몇 개밖에 안 들어가요? 네, 3개의 수증기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될까요? 네, 3개의 수증기만 남고 나머지 2개는 여기 옆에 뭐가 되냐면 물방울이 됩니다. 물방울.
너희들은 다시 수증기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3개밖에 없어. 다시 물방울로 돌아가 라고 이렇게 해서 두 명은 물방울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로 돌아가 있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응결.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지게 되고, 그때 총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오버돼서 들어가 있던 건 너희들은 이제 수증기 말고 다시 물로 돌아가 해서 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료수 병이나 아니면 차가운 물 같은 거를 꺼내게 되면 그 주변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너희들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어. 너희들 나머지들은 물방울로 돌아가 해서 그 주변에 맺히게 되는 게 응결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결의 개념이 조금 이해가 가나요? 자, 지금 2가지 배웠습니다. 증발이 뭔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간다는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그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속에 가득 찰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라는 개념, 그리고 정해져 있는 양보다 오버되게 되면 다시 물방울로 변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 2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인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인데 첫 번째 우선 포화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포화 상태라는 얘기는 나 포화 상태야 라고 얘기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포화됐어. 가득 차 있다. 이런 의미겠죠. 많이 먹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포화 상태는 뭐냐면 가득 차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증기량으로 생각했을 때 공기가 어떤 공간 속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최대로 포함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공간 속에서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로 포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최대로 포함하고 있다. 근데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공간 속에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증기들이 들어있어요. 자, 수증기들이 들어있을 때 이 수증기들이 과연 몇 g이 들어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g이 들어있느냐. 근데 문제 여기서 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뭐냐면 바로 1kg의 공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1kg의 공기. 그래서 1kg의 공기 속에 몇 g이 들어있느냐. 정의는 이렇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아까 탑승 인원하고 비슷해요. 자, 1kg의 공기 속에 들어있는 현재의 그람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kg은 안 쓰니까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가 뭐가 되냐면 단위는 그람 퍼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1kg에 몇 g의 공기가 들어있느냐. 근데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kg은 정원인 거예요. 정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탈수 인원은 정해져 있다. 이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 1kg 속에 몇 g씩 변하느냐. 그쵸? 탑승 인원이 되겠죠. 탑승 인원. 두 번째. 탑승 인원. 탑승 인원이 바로 g인데 얘는 뭐에 따라 변한다? 그렇죠. 온도에 따라 뭐한다? 변한다. 요게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이야기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옮기고 싶어요. 자, 요 부분을 자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로 좀 옮겨볼까요? 안 옮겨지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교과서 65페이지입니다. 교과서 65페이지 몇 페이지요? 네, 교과서 65페이지에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 가로축은 뭐가 되냐면 가로축은 기온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도겠죠. 온도. 자, 오늘 가로축은 뭐가 되냐면 기온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도겠죠. 그 다음에 세로축이 바로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이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램 퍼 킬로그램, 1kg에 몇 g이 있느냐를 나타내고,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가 바로 포화 수증기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얘입니다. 얘. 자 5도씨일 때하고 그 다음에 5도씨일 때 점선으로 한번 그려봐요. 원래 점선 기능이 있는데 선생님이 노트 필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도씨일 때 여기 10도씨일 때 와, 점선도 잘 그려지네요. 자, 10도씨일 때 가질 수 있는 양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니까 5도씨일 때 4g, 10도씨일 때 7g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도씨일 때는 자 여기다 점을 찍어보고 10도씨일 때는 7g의 수증기가 들어가면 포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5도씨일 때는 4g이 들어가면 포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벌써 그램 나오고 도씨 나오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번 요런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무슨 상태가 있냐면 자 A의 상태예요. A의 상태 현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뭐 늘 포화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A가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A는 지금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포화일까요? 아니면 포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A는 실제로 10g 중에 10g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현재 4g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포화가 아니라 불포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포화. 왜냐면 현재 몇 g만 들어있으니까 현재 4g의 수증기만 들어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A가 포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A가 포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몇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화살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A가 포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요렇게 수증기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하는 걸까요? 네,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온도를 낮춰주는 거. 그래서 빨간색은 써볼게요. 빨간색 화살표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수증기를 3g 추가하면 뭐가 될까요? A는 포화 상태가 되겠죠. A는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할 수 있냐면 온도를 10도씨에서 5도씨로 낮추면 뭐가 될 수 있냐면 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말고도 또 이제 뭐 온도도 낮추면서 수증기도 공급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멘붕 상태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 개념은 학교 올라가면 다시 복습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리플을 받아보고 결정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예를 들면 A는 A 같은 경우는 지금 10도씨에서는 뭐 불포화 상태였고 수증기량이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A 상태의 공기가 온도가 낮아지다 포화가 되는 순간, 포화 순간에 온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슬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슬점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화가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포화가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점점 뒤로 넘어가게 되면 남아있는 수증기들이 다시 물방울로 변하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그 포화 수증기량 전에 전 단원 바로 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슬점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에서 이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포화가 되는지, 어떤 상태가 불포화인지, 그리고 온도가 낮아졌을 때 포화가 되는 순간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개념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고, 선생님도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한정된 공간하고 한정된 내용으로 얘기를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64페이지 그 해보기와 그 다음에 65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정리해서 제출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이 포화 수증기량. 자, 어때요? 좀 이해가 가셨나요? 자, 요게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어서 선생님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요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학교로 오게 됩니다. 다행히. 그러면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 다음 장 상대습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소금물 문제 싫어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습도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힘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 고비만 넘기면, 대기 중에 수증기와 상대습도 내용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 또 조금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습도로 바로 진도 안 나갈 거예요. 대기 중에 수증기와 관계된 개념 정리와 문제 풀이를 해보면서 요 내용 잘 다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번 시간 과제 말고 다음 시간 문제를 푸는 걸 이번 시간 과제로 하면서 한번 수업을 운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뭐예요? 과제를 많이 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에 배웠던 포화 수증기량, 수증기량과 습도의 개념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번 시간이 끝나면 수요일 날 드디어 등교 개학으로 한번 드디어 등교 개학으로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선생님도 이제 이 수업이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가끔씩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영상에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계속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만나보면서 올해 과학 공부 쭉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요일 날 만나요. 안녕.